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하재근의 도시락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 들고 오셨나요?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데 오. 이게 원래 이제 소설이 유명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카데미상을 10개를 받은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번에 뮤지컬로 재탄생을 해서 네. 지난 초에 한국에서 초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로 1년도 안 돼서 재연을 하게 된 다시 한번 공연을 하게 된 그 소식하고요. 그리고 엘리펀트 송이라는 연극 이것도 올 초에 영화로 개봉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연극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관련 소식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한 그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 소식, 네. 뭐 여러 가지 주말에 즐기실 수 있는 축제 관련 소식들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살펴볼 텐데요. 이게 올해 아시아 초연으로 한국에서 공연한 후에 10개월 만에 다시 또 한국 관객을 찾아온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 반응이 좋았던 거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워낙 우리나라 그 중장년층 관객들한테는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의 20세기의 20세기 맞죠? 지난 세기가 20세기다. 20세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인데 네. 이게 지금 21세기의 뮤지컬로 재탄생이 된 겁니다. 이 작품이 그 미국의 남부 대농장에서 태어난 미국 남부 대농장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거의 말하자면 유럽의 봉건시대 귀족과 같은 네. 미국 남부는 그 미국 유럽 봉건시대의 풍습을 그대로 예. 이식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태어난 여주인공이 이제 처음에는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뭐 밝게 자라나면서 네. 뭐 첫사랑도 만나고 또 레드 버틀러라는 사람하고 예. 또 이제 뭐 성숙한 사랑도 하고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이 여성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뭐 고난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숙해진다. 그래서 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러면서 어떤 맞아요. 강인한 여성으로 자라나는 예. 그 모습을 이것이 이제 뮤지컬로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난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을 때 너무 이야기가 좀 상징성이 크고 함축이 많이 됐다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관객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모든 관객이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을 읽고 오는 건 아니니까 네. 조금 이야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요번엔 지난 초연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 대사수도 늘리고 많은 설명들을 추가해서 네. 관객들이 더욱더 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연 때보다는 이번에 좀 더 그 관객들이 예.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또 10개월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을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이것 말고 또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추가한 것들이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가 왜 전쟁에 돌입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부터 이제 시대적 배경 네. 이런 것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스칼렛 오하라라는 인물의 성격을 제대로 또 관객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아버지 어머니 캐릭터 그리고 또 이 형제들의 캐릭터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관객들이 제대로 인물을 입체적으로 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레드 버틀러하고 스칼렛 오하라가 헤어지는 과정도 뭐 단순히 저 티격태격하다가 헤어졌다 이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이들이 감정선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게 한 2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네. 지루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런데 이제 음악을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배치를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공연했을 때에 비해서 음악을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네. 더 이렇게 역동적인 그러한 것들을 또 새롭게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객들이 그걸 보다 더 잘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요번에 이제 수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배우들도 또 이렇게 네.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결혼과 출산 이후에 오랜만에 이제 김지우 씨가 여기에 출연을 한다고요. 스칼렛으로. 예, 예, 스칼렛 역할로 지금 김소연 씨, 바다 씨, 네. 김지우 씨 거의 뭐 국내 내로라 하는 3대 여배우가 지금 출연을 하는데 특히 이제 김지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뮤지컬 팬들 입장에서 반가운 것이 네. 지난 2년 동안 공백이 있었죠. 결혼, 출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스칼렛 오하라가
귀여운 철부지 소녀에서 강인한 성인 여성으로 변모해가는 과정하고 거의 네. 비슷한 과정을 이분도 결혼과 출산을 겪었기 예. 때문에 예. 이분이 거의 뭐 스칼렛 오하라 캐릭터를 굉장히 잘 그 자기 입장에서 소화를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네. 네. 이 결혼 출산을 통해서 연기와 노래가 더 깊어졌다. 음. 이런 평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레드 버틀러 역에는 우리나라 뮤지컬계의 신화적인 배우죠. 오. 남경주 씨, 네. 그리고 신성우, 음. 김범래, 윤영열, 이러한 또 남자 배우 중에서 최고의 탑스타들, 이런 분들이 또 돌아가면서 네. 등장을 하니까 이 각각의 배우들의 또 정말 스타 배우들인데,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다 이분들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네. 굉장히 또 뮤지컬 팬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체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기억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장년층이니까 네. 이분들이 또 그 관객이 돼서 연극 무대, 뮤지컬 무대에 네. 많이 이렇게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장년층이 굉장히 이 뮤지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이런 걸 본 분들이기도 하고, 네. 초연했을 때, 우리나라 처음 공연했을 때 7만 5천 명 관객이 들었다고 하니까 오. 이게 뮤지컬로는 굉장히 히트한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불과 지금 10개월 만에 다시 또 한국에서 또 한 번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네. 이게 이 노래들이 상당히 지금 중독성이 있다, 좋다. 음. 처음 공연을 보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다. 뭐 그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인간은 다 같아, 뭐 당신들이 뭘 알아, 그리고 스칼렛이 혼자 부르는 그런 여자 아니야. 네.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제목이 재밌네요.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게 미국의 19세기 남부 대농장주들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때 정말 남부가 흥청망청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정말 고급지게 그렇게 살았던 남부 신귀족들의 삶을 재현을 한 것이다 보니까 스칼렛 오하라의 화려한 드레스, 그들의 여러 가지 일상 소품들, 이런 것들이 또 관객들한테 시각적인 쾌감을 주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원래 프랑스 뮤지컬인데 네.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MR이라고 해서 그냥 반주를 틀어놓고 노래하는 네네. 그런 식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대작 뮤지컬로 지금 재탄생을 해서 오케스트라 라이브가 현장에서 추가가 되고, 또 이 안무가 현대무용이라든지 비보잉, 탱고, 뭐 아크로바틱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굉장히 어떤 그 대규모 블록버스터 뮤지컬의 형태로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잘 봤고요. 이번에는 연극 엘리펀트송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엘리펀트송도 영화로 먼저 네. 관객들과 만났던 올 초에 네. 영화로 관객들과 만났는데, 이 엘리펀트송이 원래는 프랑스 연극이 원작이었던 겁니다. 이것도 지금 2000년대 발표됐던 프랑스의 네. 연극인데, 그 연극 원작이 다시 이번에 지금 한국 버전으로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두뇌 게임 속에서 인간의 외로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이기적이고 섬뜩한 단면,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는 작품인데, 이게 정신과 의사가 실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밝히려는 병원장하고 그 마지막 사건을 목격한 정신병원의 의사, 네. 그 사이의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두뇌 게임을 그리고 있는데, 그 두뇌 게임 속에서 이제 이 존재, 인간의 존재의 가치라든가 네.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주인공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 작품을 통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네. 제목이 엘리펀트 송인데 네. 지금 잠깐 화면에서도 보니까 주인공이 그 코끼리 인형을 들고서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이 코끼리가 상징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코끼리가 네. 포유류 중에서 네.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엄마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네. 22개월 동안 오. 거의 한 2년 가까이 그러네요. 들어있다고 하는데, 네. 극 중에서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받지 못한 존재인데 자기가 가장 엄마하고 편안하고 가깝게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 인간은 10개월밖에 못 있잖아요. 네. 근데 코끼리는 2년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만큼 엄마 곁에 나는 더 가까이 있고 싶었다. 엄마하고 뭔가 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고 싶었다. 네. 그러한 이 남자의 심리가 코끼리에 대한 열망으로 코끼리는 더 많은 기간 동안 엄마하고 같이 뱃속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굉장히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네. 그 알 수 없는 단어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하나의 뭔가 조금 그 이야기 완성된 문장을 형성하게 되는 이 과정이 관객들한테 상당히 어떤 그 깊은 감동과 성찰을 주게 되는 작품이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하재근의 도시락 이제 뮤지컬과 연극 소식 잘 들어봤고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뭐 뮤지컬이나 연극 관람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서울광장에서 오늘까지 유럽의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고요. 예, 크리스마스 마켓이 원래 이제 14세기 독일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네. 보통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24일까지 그렇게 펼쳐졌던 건데 요번에 서울 광장에서 바로 헬로우 산타 크리스마스 마켓 네. 이 행사가 지금 현재 펼쳐지는 거죠. 오늘 밤에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1인 창작자, 네. 유망 1인 창작자. 근데 시장에서 본인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에서 판로를 찾지 못했던 1인 창작자하고 또 사회 경제 기업들, 사회적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독특한 수공예품, 시즌 소품, 시즌 소품이라 함은 크리스마스 선물용이라든가 아니면 연말연시 또 선물용 예.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뭐 금속 소재, 뭐 가죽 소재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네. 백화점에선 구할 수 없는 개성적인 소품, 개성적인 선물 이런 것들을 아마 서울 광장에서 오늘 지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또 그 청년들이 창업하는 아이템으로 푸드트럭 많이 아, 그렇죠.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요번에도 이 서울광장에 가면 푸드트럭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예, 지난 10월에 여의도에서 맞아요. 서울 밤 도깨비 야시장 네. 이게 열렸었는데 네. 거기에서 인기를 끌었던 푸드트럭 20여 개가 요번에 이제 서울광장에 네. 등장을 하게 되고요. 뭐 간단한 간식, 커피, 뭐 음료, 떡볶이, 샌드위치, 꼬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한식 요리라든가 오. 그런 것까지도 요번에 이제 푸드트럭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판매 수익의 일부는 이웃 돕기 또 성금으로 기탁이 된다고 하니까 네. 여기 축제에 가셔서 뭔가 좀 저기 그 1인 창작자의 기념품도 뭐 구경하시고 네. 그다음에 푸드트럭에서 음식도 드시면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나눔 기부가 그러네요. 기부가 되는 되겠네요. 예.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행사에는 그 다양한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이 또 매일 펼쳐지는데 뭐 이 행사 기간 내내 캐롤송이 서울 광장에도 울려 퍼진다고 하니까 네. 네. 요즘에 한 20여 년 전, 1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서울시는 어디나 이 시즌이 되면 캐롤송이 그렇죠. 울려 퍼졌었는데 맞아요. 예. 요즘에 캐롤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 광장에 가시면 캐롤송과 함께 옛날 그 크리스마스 시즌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또 우리나라 최고의 지하 쇼핑센터 부평 지하상가에 가보면 좋을 듯한데요. 네. 거기서도 또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린다고요. 예, 부평 지하 상가가 미국의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로부터 네, 그러니까요. 단일 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수로 공인을 받은 세계 기록 네. 공인을 받은 아. 그런 곳인데 네. 여기서 지금 오늘 오후 6시부터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에 뭐 소원을 쓴다든지 네. 아니면 어린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마술 공연 그리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아카펠라 이 공연팀의 공연 이런 것들이
펼쳐져서 상당히 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또 함께 가시면 자녀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이 부평 지하상가는 앞으로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또 많이 또 모집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상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만나봐야죠. 예.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 고대 시간여행 이 행사가 한성백제 박물관 교육실 전시실에서 12월 27일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칠교놀이, 숨은 유물찾기, 유물 종이접기, 역사 퍼즐 맞추기 이런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 홀에서 12월 25일 내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반짝반짝 작은 별 주제와 여러 변주곡, 호두깎이 인형 모음곡 이런 음악들이 공연이 되고 그리고 힐링 아트 랩 프로젝트가 어떤 사람의 사진전이란 이름으로 이제 펼쳐지는데 네. 성북예술창작센터 갤러리 매짐에서 12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사진들이 이 전시가 되고 예. 네. 그리고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 경희궁이 네. 서울역사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2016년 내년 3월 13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펼쳐지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8시가 아니라 오후 6시까지 펼쳐지게 되고요. 조선시대 경희궁이 창건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네. 여러 가지 회철된 과정이라든가 복원의 과정 이런 것들을 재조명해서 궁으로서의 위상 및 역사성을 회복하는 전시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재근의 도시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